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 이해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주요 중요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등장 배경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어떤 거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그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사회적 경제 뭐 요 관련된 여러 행사들 중에 하나 포스터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포스터인데 그림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제잖아요. 주제인데 어,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함께하는 이 협동 이제 동어 반복이죠.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경제를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협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대를 통해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잖아요. 자, 의식인데 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의식인 거죠. 무엇을 추구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 자,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경제를 움직인다. 이거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경제는 뭐냐?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시장 경제를 왜 바꿔야 되느냐? 지나치게 이윤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윤 추구하고 하는 반대되는 말이 뭐죠?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사회적 경제예요. 연대, 사람들이. 자, 연대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연대,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시장 중심의 경제를 바꾼다.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중심. 자,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뭐였죠? 연대. 연대의 구체적 표현이 협동. 그죠? 그럼 연대나 협동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협동하는 요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자,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겠죠?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경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경제다. 뭐가 중심이냐? 상품과 이윤 중심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등치고 협박하고 나쁜 물건 팔아먹고 비싸게 팔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 사람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 아까 이제 가치 얘기했죠.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경제는 똑같은 경제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사회적인 거고 이게 경제. 이게 합쳐지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이 아닌 다른 경제 활동,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경제가 뭐냐?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왜? 아직은 사회적 경제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어떤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사회적 경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사회적 경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 어디서 뜯어왔는데 철자가 틀렸네요. 양극화의 해소가 되겠죠. 자,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도 뭐 자, 협력의 문화, 자, 연대라고 그랬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를 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그럼 사회적 경제를 왜 하느냐?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라고 하는,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이죠. 아까 제가 사경에 주된 유형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게 1.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3. 마을기업, 4.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를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상호 연대와 호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경제가 필요하느냐?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자, 그러면 이런 또다시 상호 연대와 호혜의 경제가 왜 필요하냐?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문화적으로도 필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의 한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존재한다. 자, 시장 경제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가진 자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기주의, 빈곤의 문제, 이게 양극화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아닌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물건을 파는데 저 물건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아, LG, 뭐 현대, 이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갖는다. 근데 이런 브랜드가 없는 제품, 노 브랜드도 요새는 브랜드로 써먹긴 한데, 브랜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그 제품을 떠나서 신뢰하지 못한다.
자, 그럼 달리 얘기하면 시장 자체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되도록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딱 그 돈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경제의 한계인 거고. 자, 그러면 이 시장 경제의 문제점, 빈곤, 불신, 이기주의, 이윤 추구, 지나침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국가라고 쓰는데 국가가 해결을 도모했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정의 한계도 있고 정책의 실패도 있고. 자,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 정부로 대체되는데 이 정부가 무능력한 경우도 많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주거 정책이나 뭐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실업 정책 이런 문제들에서 무언가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일반적인 우리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영역이에요. 그죠? 정치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에 실패했다. 이것도 못 믿겠고 이것도 못 믿겠으니까 뭘 하는 거죠? 직접 하자라는 겁니다. 직접 해결하겠다. 누가? 시민이.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는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을 사회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핵심. 누가 하느냐? 시민이 직접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이게 개인이죠.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협동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 경제를 교정, 고치겠다라는 거죠. 수정해보겠다. 자,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골고루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시민이 직접 경제에 뛰어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하고 이건 이제 개인인 거잖아요. 이 개인이 노동자로서 이게 뭐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노동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는 결국은 경제의 영역이고 여기는 서로 간의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개인이지만 이 사람이 노동자로 갈 때는 자, 개인 노동자로서의 이윤 창출은 뭐죠? 높은 임금이 되는 겁니다. 시민으로서는 임금이 아니고 사회적 기여. 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것,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회적 경제의 구성 원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그 유형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이윤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구성원 또는 자, 여기 구성원 누구죠? 시민이 되는 거죠.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민,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앞부분은 여기까지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은 경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즉 사회적인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활동을 할 때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원리도 다르게 가져간다. 자, 의사결정,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제에서 의사결정을 뭐죠? 돈 많은 사람, 대주주가 오너,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민주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 그러면 자, 민주적 의사결정과 더불어서 참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같이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인간과 노동, 여기서 노동은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렇게 되면 뭐죠? 어용이 되는 거죠. 어용단체.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하냐? 시민이 한다. 시민이 하고 정부가 통제를 해서 뭘 했더니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정부가 이걸 통제하도록 놔두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하고는 별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경제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여기 보면 외국은 굉장히 20세기 이전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나왔다.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나왔느냐?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불평등이죠? 물질적 불평등이니까 시장에서의 불평등, 빈곤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산업혁명 초기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론화되지는 않은 채 개별적인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제기됐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시장 경제가 위기다라는 건 뭐죠?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고, 위기가 가라앉으면 사회적 경제도 가라앉고, 위기가 생기면 또 사회적 경제가 뜨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가 1800년대 19세기 초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부조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 이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뭐 원조 정도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말은 20세기 이후에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21세기가 되면, 자, 여기 이제 21세기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장 경제의 위기가 일상화됐다. 이거 뭐죠?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등장을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자, 그럼 위기가 다시 깔아앉아요.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정부가 또 개입을 합니다. 위기가 또 깔아앉아요. 위기가 또 오면 정부가 또 개입을.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된다. 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것. 시장이 문제다. 이런 인식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래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냐? 시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회 혁신.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자.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느냐?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 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뭐죠? 시장의 문제죠. 시장이 외환위기를 통해서 빈곤,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회적 경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먼저 생겨요. 201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는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도에 가장 최근에 생겼지만, 이 협동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회적 경제 21세기냐? 이거 넘어갔네요. 네. 자, 왜 21세기냐?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소셜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주된 이론가로 이 사람을 꼽아요.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인류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경제 인류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전환, 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쓴 책이 인간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폴라니가 이 책 두 권은 직접 지은 책입니다. 요거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두 가지 책을 해설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사실 좀 읽기가 어려워요, 두 개는.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해설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칼 폴라니의 반경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여기서 반경제에서 이 경제는 뭘 의미하느냐?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전환과 인간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 대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제 그러면 그냥 시장 경제로만 이해를 했는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이해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즉 폴라니가 이 책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 폴라니의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21세기를 중요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기존에 요거는 폴라니가 제시한 거예요. 자, 이 기존 경제학은 현대 경제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니는 기존의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 즉 현대 경제학이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너무 형식적이다. 자, 이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거죠. 폴라니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이해되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뭐냐?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이제 경제학 개론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제가 뭐냐? 희소 자원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선택하는 학문. 경제가 뭐냐? 희소 자원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내는 행위. 이게 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뭐죠?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대 경제학인 신고적 경제학의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자, 희소한 자원에서 중요한 건 최대한의 만족, 이윤을 찾아내는 것이 경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뭐죠?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경제는 그래서 뭐가 중요시되나요? 효율성이 중요시됩니다. 근데 폴라니는 경제는 그게 아니야라고 보는 겁니다. 뭐죠? 경제는 생계다라는 거야. 생계는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러면 먹고 사는 건데, 즉 생계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게 경제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제도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계를 해결하는 법은, 방식은 메소드라고, 폴라니가 보기에 다양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양하느냐?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그 중에 하나고, 시장 이외에도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 호혜성은 뭐죠? 선물. 내가 널 줄게. 나는 받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재분배. 재분배는 뭐죠? 누가 한 몫에 모아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거죠.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서로 물물교환. 주고받는 거죠. 즉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행위를 많이 하죠. 주로 이제 연인 사이에 내가 너한테 5만 원짜리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5만 원짜리 선물을 해야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5만 원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아, 제가 뭐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선물할게. 근데 그게 시장에서 가격은 높을 수가 있죠.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내가 필요한 거를 줬는데 그게 시장에서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분배도 누가 무언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를 떠나가지고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방식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여한 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교환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재분배 방식은 예를 들어서 품앗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예전 조선시대에 많이 했어요. 또는 두레라고 하는 게 있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심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네 노는 요만큼이니까 내가 네 노네, 우리 노는, 네 노는 요만하고 우리 노는 요만하니까 너가 이렇게 하고 우리 노는 요만큼만 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우리 동네 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교환도 마찬가지죠.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네, 넘어갔네요. 시장에서의 교환은, 시장 교환은 뭐가 거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동등한 교환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거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에 어떤 게임팩을 하나 샀는데 이게 다 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3만 원짜리하고 교환합니다. 그죠? 원래적인 물물 교환은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라니가 얘기하는 거는, 야, 먹고 사는 생계,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살림살이의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근데 그 먹고 사는 거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제도화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 요 시장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방식이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제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시장 경제 안에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라니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예전에는 시장 경제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재분배라고 하는 형태예요. 국가가,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을 하면 무언가 일을 시켜놓고 그거를 국가가 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준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자, 그럼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인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살림살이 경제 여기 이제 폴란이 요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경제, 돈벌이 경제 이렇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용어를 써서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이고 이게 자본주의고 비용편이 효용이라고 하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대상은 토지, 노동력, 화폐, 등가 교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모델은 이기적인 인간 그래야지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기적. 자, 요거는 이제 자본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요거는 실체적 또는 실질적 경제다. 그리고 이 기원은 뭐냐?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삶을 살아가는 것, 생존. 대상은 모든 것. 자, 선물이나 교환, 상호성과 제공의 다양한 형태로 교환을 한다. 인간 모델은 총체적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타적이기도 한 그래서 이 이타적 모형을 부각시키는 게 사회적 경제가 되는 거죠. 이기적 모형을 부각시키면 돈벌이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짝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살짝 보시면 이것도 좀 너무 복잡한가요?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는 건데 이제 사상적인 영역, 이론적인 영역이에요. 누가 이제 이런 거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로 실천이 됐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세기니까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기 보면 결사체주의라고 하는 결사체가 뭐죠? 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스주의도 이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결사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 결사체, 연대에 기초한 뭐 자유주의적인 무정부주의적인 다양한 형태의 이 결사체주의 외에도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사체주의가 사실은 이제 이 공산주의로 빠지게 되고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 보수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정도로 공동체주의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걸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사체주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게 월라스, 지드 베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오웬이나 생시몽 프리에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프로동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같은 거. 이게 협동조합이 가장 오래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달된 게 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결사체주의에서 주로 얘기했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 움직이고 그게 확대되어 가고 지금은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 정도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의 등장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제 이 폴라니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데로시 드프루니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적인 사회적 경제의 개념들을 제시를 한 사람이고 요게 이제 연대의 경제라는 뭐 이런 이론 틀로 이제 여러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 결사체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와 같은 공동체주의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로 실제로 실천이 됐고 이게 확대되어 왔고 20세기 넘어서 그 다음에 지금은 다양화됐다. 자, 여기까지가 규모화고 여기서는 다양화. 자, 그럼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런 게 이제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양화라는 게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그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걸 포괄해 가지고 우리가 이론과 실천을 포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대한 경제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분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회적 경제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는 공적인 영역, 자, 시장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장은 이기적인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적인 영역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죠?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건 공적인 영역인 거죠. 우리가 재분배나 이런 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정책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문제를 교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됐으면 이게 필요 없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국가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개입을 거부해야 된다. 지원은 받되 지원은 오케이. 개입은 노라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하면 국가에 놀리는 이거예요. 개입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거냐, 개입을 안 받을 거냐. 그러면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개입을 하는 지원은 받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입을 허용한다라는 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로 포섭이 되면 안 된다.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뭐 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가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외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놔두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여기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니까. 자,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활동하는 경제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상위 5개국의 현황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250만 명 정도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도 230만 명이죠. 다 200만 명 정도가 되네요. 자, 이 중에서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직을 가진 독일은 이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죠. 이탈리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이 패션 장인 이게 전부 다 협동조합의 생산물입니다. 스페인도 절대적인 수로 보면 이탈리아가 많지만 전체 사회적 경제에서 보면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협동조합이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스페인은 나중에 이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제조합은 이제 뭐 일종의 결사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단체인데 여기 이 민간단체가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단체 비중이 154만, 200만, 100만, 133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2만.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사회적 경제가 잘 나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인데 이제 스페인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영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민간단체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돼 있다. 이탈리아는 반반이죠. 이탈리아도 사실은 협동조합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랑스도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비중이 크다. 독일도 민간단체 비중이 크지만 협동조합 비중도 작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1412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요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2015년도에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 이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설문조사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를 조사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 서울 시민들이 사실 대구 시민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 중요도하고 경제적으로 관심도를 보면 관심도도 높고 중요도 하면 자, 주거 불안정 문제가 이미 2015년도부터 얘기가 됐어요. 가장 관심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 2021년 지금 현재도 어떻게 되죠?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 영역이다.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복지, 이거 이제 교육 문제죠. 그 다음에 출산율, 저성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이 양극화. 자, 이거 뭐죠?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가 부동산, 실업, 취업 문제, 복지 확대 문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현 정부도 뭐 평등과 공정과 정의니 뭐 이런 거를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부동산의 불공정 문제 해결 못하고 주거 문제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오히려. 청년 실업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 높아지고 청년 취업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더 이상 많이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복지 확대, 복지가 확대되는 것 같지만 내가 체감하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일자리를 제공 안 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복지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세금을 많이 안 낸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하느냐? 사회적 경제가. 그러면 부동산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11개 기업이 생겨가지고 359가구에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집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514개의 기업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218개 기업이 생겨나서 이거의 혜택을 160만 명이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의미이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죠. 자기 생존을 도모하고 타인의 생존을 도모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514개 기업은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청년들도 먹고 살게 해준다라는 거죠. 218개 기업은 자신들도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해 준다는. 사회적 경제는 남에게 기부하거나 자선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방적인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뭐냐? 쌍방향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나도 그걸로 먹고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느냐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에너지 관련된 발전,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생각하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 그러면 사회적인 주택.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학교, 무역과 관련이 있으면, 의료와 관련이 있으면, 일자리, 본인이 어떤 거를 문제로 생각하느냐가 출발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 이게 이제 시장 영역이죠. 전통적인 기업. 그죠? 여긴 그냥 돈 벌면 끝이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체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인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 종교단체, 복지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협동조합도 같이 들어가는데 요 두 개를 통합시킨 겁니다.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에서 기부나 자선을 하려니까 이걸 또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네,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는 전통적 기업은 여기도 자선 기부하는데 자, 여기는 뭐죠? 이윤의 극일부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을 벌면 이 100 중에 0.000000001% 정도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커다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죠. 조금은 되죠. 자, 그래서 기부와 자선과 같은 다양한 상호 호혜성에 의해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자선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비영리 기업 또는 영리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통적 기업 중에서 좀 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전통적 비영리 기관이지만 부수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로 영리 활동을 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실현한다. 이윤을 사회적으로 실현 또는 환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제적 가치를 하는 전통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뭐 어떻게 다르죠? 사회적 실현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되돌려주는 것, 환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여기에 주된 목적은 뭐죠? 돈을 버는 거죠. 자, 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선이나 기부를 목적으로 해서 조직을 단체를 만들지만 영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기부와 자선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두 개의 단점을 모아가지고 장점으로 이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요건 다음 기회가 되면 요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경제가 주고 사회적 경제가 플러스 알파로 이걸 약간 보완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와 이 사회적 경제가 똑같이 1+1으로 같이 경쟁적으로 간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주종이 없다.
세 번째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극복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경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활동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회적 경제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대체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요거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조그만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내용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건 이제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낱낱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유형인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유형이 협동조합입니다. 코오퍼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공동 소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적 운영은 대부분 공통된 거예요. 가장 큰 차이, 다른 사회적 경제 유형과 협동조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동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사회적인 목적인 거죠.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 자신들에게 기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가장 비중도 높고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협동조합과의 차이. 공동 소유가 아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목적이 사회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사회적. 형태는 기업. 자,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되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을 기업인데 이 마을 기업은 마을을 단위로 해서 기업을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형태가 마을 기업이 요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거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을 하면 사회적 기업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형태도 있고 마을 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형태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면서 마을 기업인 또는 마을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형태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자, 마을 주민이 아니면 마을 기업이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적은 주로 마을과 관련된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이 마을 기업이다. 자활 기업은 이제 주로 장애인 이런 것처럼 이 사회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집단에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한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자활 기업은 빼고 주로 이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마을 기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회적 경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떤 문제의식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형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